안녕하세요. 보건복지TV입니다. 자, 노년의 삶이 외롭고 힘드신 분들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가 있습니다. 2020년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집중 신청 기간이 6월 30일까지라서 제가 지금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그리고 다양한 복지시설도 이용 제한이 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더 힘들고 외로운 분들이 계십니다. 이렇게 코로나19로 최소화됐던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가 다시 시작합니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잘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고 또 2019년에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한데 모이면서 새롭게 개편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나씩 좀 소개해 드릴게요. 자, 먼저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란 말 그대로 가정에 방문하거나 병원에 동행하는 등 이렇게 맞춤형으로 어르신들이 어떤 도움을 필요한지에 따라서 그걸 맞춤형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키워드는 여기서 맞춤이 되겠죠. 자, 이렇게 맞춤형으로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뭘 하는 거냐? 자, 크게 두 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번 직접 서비스, 2번 연계 서비스인데요. 대부분은 직접 서비스가 가장 큰 부피를 차지하게 될 겁니다. 자, 정보기관을 중심으로 하게 되고요. 가사 지원이나 안부 확인이나 안전관리, 위생관리 등등의 여러 가지 서비스가 들어가게 되고요. 자, 이거와 더해서 정부랑 민간기업과 단체, 지역사회단체 등이 되겠죠. 자, 이런 곳들이 함께 해서 여러가지 봉사활동도 펼치고 또 다양하게 후원을 받은 물품들을 어르신들에게 전달하는 이런 연계 서비스도 같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병합되어 있는 서비스가 노인 돌봄 맞춤 서비스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벌써 약 30만 명의 어르신들이 650개 정도의 기관에서 이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받고 계십니다. 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벌써 받고 계시는데 나는 왜 몰랐을까 라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제가 지금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자, 서비스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자, 이렇게 1번, 2번이 있죠. 자, 이거를 제가 구체적으로 뭘 하는지 하나씩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로 안전지원입니다. 그래서 안전지원은 방문을 해서 지원하는 것도 있고요. 원격 지원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자, 결국 내용은 동일합니다. 생활안전점검이라고 해서 거주하시는 거주지의 위생이나 혹은 화재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해주고요. 또 다양한 복지 정보에 대해서 제공을 해주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말벗 등을 해주는 이런 서비스가 되는데, 자, 방문해서 직접 받으시는 것도 있을 거고 또 혹은 전화나 아니면 태블릿 PC를 비치를 해주겠대요. 그래서 이런 걸 비치 받아서 지원을 받는 원격이 있고 이게 두 가지가 안전지원 프로그램으로 서비스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사회참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관계 향상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문화여가를 지원해드리고 또 평생교육을 지원하고 상황에 따라서 체험할 수 있는 여행도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조 모임을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이 자조 모임이라는 게 뭐냐면 나랑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위로가 될 수 있도록 모임을 형성하고 이런 모임을 지원하겠다 라는 내용의 자조 모임도 함께 하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생활교육인데 여기서는 이제 신체 건강과 그다음에 정신 건강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을 것 같은데 신체 건강에서는 영양, 보건 그리고 건강 관련된 교육을 해줄 거고요. 그다음에 정신 건강 같은 경우에는 우울증이나 치매에 관련된 인지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상생활 지원인데 이제 이동이나 활동 지원이 들어가서 외출하는 경우에 동행 지원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가사 지원, 그래서 식사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식사 관련된 물품들을 지원해주고 또 각종 식재료들도 지원을 받으실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상황에 따라서 청소 지원까지 들어간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이렇게 직접 서비스를 어떻게 하겠다라고 구체적으로 크게 4가지 정도로 제가 정리해봤고요. 두 번째로 연계 서비스가 있는데 자, 이거는 정말 상황에 따라 다를 겁니다. 그래서 생활지원 연계, 주거 개선 연계, 건강지원 연계, 후원 물품 전달 등 정말 다양한 형태로 나뉠 거고요.
자, 이걸 제가 왜 이렇게 분류하지 못했냐면은 만약에 어떤 후원 물품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그 지원받게 되시는 서비스가 다를 거고요. 어떤 봉사단체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또 받으시는 서비스가 다를 겁니다. 뭐 예를 들면은 취약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봉사단체와 함께 하시게 된 경우에는 그런 봉사단체가 와서 저희 집에 뭐 인테리어나 도배장판을 바꿔주거나 보일러를 고쳐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니면 뭐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슈가 되니까 후원 물품을 기업에서 전달받은 경우에는 다양한 뭐 손 세정제나 마스크 등등을 전달하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연계 서비스는 그때 상황에 맞춰서 어떤 기업과 함께 하느냐, 어떤 단체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그 내용을 설명드렸고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신청할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기본적으로 만 65세 이상인 그 어르신들이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노인 돌봄 맞춤 서비스이기 때문에 어르신들 대상인 것은 변하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자, 저희 대부분의 복지제도는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신청 자격이 제한되어 있는데 이 노인 돌봄 맞춤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기초연금 수급자분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조금 저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어서 제가 색깔을 다르게 표현해놨고요. 자,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경우에 이런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는 거. 자, 그 부분 아마 모르시는 분들 많이 계셨을 텐데 여기서 꼭 알아가셨으면 좋겠고, 자, 두 번째 조건은 독거노인이시거나 고령부부거나 고손가정이구나. 이 세 가지 조건 중에 하나여야 됩니다. 말 그대로 독거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들어갈 거고, 또 연세가 많으신 고령부부 같은 경우에는 두 분이서 생활하시기에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령부부가 들어가는 거고, 이 조손가정이라는 게 저희가 또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데 말 그대로 할아버지 할머니와 손자 손녀로 이루어진 가정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아버지나 어머니가 없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손녀를 데리고 사는 경우에는 굉장히 지원이 필요한 경우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조선 가정도 같이 들어간다는 거. 그리고 꼭 혼자 살지 않아도 고령 부부라면 가능하다는 거. 요거 두 개 조금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단 이미 유사 중복 사업을 수혜하고 계시는 분들은 중복 수혜는 어렵기 때문에 제외된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여기서 말하는 유사 중복 사업은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나 가사간병 방문 지원 사업, 보훈 재가 복지 서비스,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 등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신청 기간이 언제냐? 집중 신청 기간이 있습니다. 자, 지금 6월 8일부터 6월 30일까지가 집중 신청 기간입니다. 자, 저희는 집중 신청 기간에 신청하는 게 좋겠죠? 자, 이렇게 집중 신청 기간이 지나도 수치 신청을 받긴 합니다. 그 말은 아무 때나 신청해도 괜찮다 라는 이야기인데 왜 저희는 집중 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하는 걸까요? 자, 집중 신청 기간에 신청을 해야지 이 서비스 지원 절차도 빨리 진행될 거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분들과 상담하는 과정도 좀 더 원활하게 상담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들도 집중 신청 기간이기 때문에 준비가 되어 있으시겠죠? 자, 이렇게 저희가 신청을 하면은 사회복지사분들이 그리고 관련된 부서에서 조사를 할 거예요. 실제로 내가 이런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맞는지 등등을 조사하실 거고, 조사된 내용을 상위기관에다 제출하면 상위기관에서 이제 승인을 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자, 이런 절차들이 집중 신청 기간에는 매끄럽게 진행이 되겠죠? 금방금방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훨씬 빠를 거고, 그 다음에 관련된 상담도 준비가 되어 있을 거라서 쉬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집중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고 준비가 되셨거나 혹은 대상이시라면은 지금 반드시 하루하루 미루시지 마시고 신청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신청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방문 신청 당연히 가능하고요. 비대면 신청이 있고 대리 신청이 있는데 방문 신청하실 때 주민센터로 가셔야 됩니다. 다른 데로 가시면 안 되고 주민센터 가셔야 되는데 본인이 직접 가셔서 방문하시는 경우에는 신분증만 들고 가시면 됩니다. 비대면 신청이라고 해서 주민센터에다가 전화하시거나 우편을 보내시거나 팩스를 보내시거나 하시는 방법도 가능은 한데 비대면 신청으로 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 저는 전화를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떤 서류를 내야 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우편을 보내고 팩스를 보낼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비대면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전화로 신청하시는 게 좋겠다 라는 설명을 드리고,
혹시나 몸이 불편하시거나 혹은 기타 상황이 있어서 대리 신청을 하셔야 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리 신청을 하시는 분께서 어르신의 위임장을 가지고 또 어르신의 관련 서류를 챙기셔서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유형이냐에 따라서 제출하셔야 되는 서류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꼭 미리 전화로 확인을 하셔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미리 준비하셔서 가시면 두 번 가는 헛걸음 안 하실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신청 방법까지 알아봤고, 마지막으로 제 설명을 듣고도 분명 궁금한 점이 생기셨을 거예요. 제가 간단한 문의사항 정도는 댓글로 답변을 달아드릴 수 있지만 서비스 신청이나 이 전체적인 제도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 그리고 혹시나 독거노인 분들께서 이런 서비스 말고 다른 지원을 받고 싶으실 때는 제가 도와드리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서비스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이거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그런 문의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제도 자체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 신청하는 거 말고 이 제도 자체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면은 여기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번으로 전화하시면 친절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고요. 그 외에 내가 지금 독거노인으로서 삶이 좀 어렵고 힘들고 또 이 노인 맞춤 서비스 말고 다른 서비스가 있는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독거노인 분들을 도와주는 종합지원센터가 있습니다. 1661에 2129번으로 전화하셔가지고 혹시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이 뭐가 있는지 한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귀한 시간 내서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